안녕하세요. 범브라운북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렌 버핏의 아내가 거의 엄청난 거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리조트에서 커피 한 잔에 한 5,000원 정도 팔았다고 그래요. 근데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커피 한 잔의 값이 너무 큰 거야. 아니 5,000원이면 우리나라 커피 아메리카노 역시도 7,000원, 8,000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5,000원도 비싸다고 했으니까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휴양지 썬밸리 한 고급 리조트에서 워렌 버핏의 아내 아스트리드 맨스크가 이 4달러 정도 내는 거, 커피 값으로 너무 비싸다고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부는 상대적인 거라.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몇백 조 가지고 있어도 기껏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값을 내는데 낼까 말까 그런 어떤 좀 조바심을 가지게 한다면 그것조차 비싸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가짐에 따라 그 부의 기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워렌 버핏은 지금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에 따라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포함해서 미국의 대기업이 주식 시장의 어떤 가치가 쭉쭉 거의 4월 달까지는 반토막까지 날 정도로 어마무시 빠지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세계 제일의 부자였는데 이 기준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제프 베이조스하고 마크 저커버거. 4위가 워렌 버핏인데 이 버핏은 16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33조. 아니 1조 가지기도 힘들잖아. 근데 1조가 거의 233. 와, 233조면 이거 거의 은하수 수준 아닌가요?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그 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5,000원짜리 커피가 아깝다는 얘기지. 그 정도로 참 알뜰살뜰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부를 거머쥐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굉장한 어떤 주식시장에 요동치는 그 임팩트를 제대로 맞았기 때문에 세월을 그대로 맞았어. 그냥 4개월 동안 거의 하루에 15조, 한 달 새에 거의 100조 이상 날아가는 그런 어떤 엄청난 이 파국을 맞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마크 저커버그도 메타 주가가 9% 하락 후에 179억 달러, 제프 베이조스도 159억 달러, 일론 머스크는 하루 만에 110억 달러, 2025년까지 그는 이미 1100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하루에 15조, 그리고 155조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돈이 많으면 눈앞에서 155조가 날아가는데 끄떡하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기술 하나만 믿고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트럼프의 후원을 힘입어서 다시 테슬라 쪽으로 이 경영권을 또 다부지게 잡기 위해서 백악관의 정부 효율 부서 역할은 어느 정도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테슬라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어떤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애프터마켓에서 336달러까지 올랐죠. 거의 5% 이상, 매일매일 5% 이상을 찍는 그런 어떤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거의 용가리 통뼈야. 입에서 불이 쫙쫙 나올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테슬라 사랑이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어마무시하게 저점에 진입하신 분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고점에 또 진입하신 분들은 두근반, 세근반, 이거 어떻게 되나, 그냥 주식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역시 테슬라는 테슬라다 라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사우디를 방문하면서 머스크도 동반하면서 상당히 이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테슬라 의장이, 아니 머스크는 앞에 테슬라 주식 팔지 마십시오 그냥 목이 터져라서 핏대 세우면서 테슬라가 날아가고 있을 때 제발 팔지 말아주세요 했는데, 테슬라 의장은 2,800억을 매도해 버렸네. 그러니까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거죠. 일단은 댄 홀룸 테슬라 이사회 의장이 주식을 2,800원어치를 그냥 팔아버려 가지고 차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15조씩 날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주요 미국 기업이 주가가 휘청휘청거려도 끝까지 버크셔 해스웨이가 나름의 또 반사의 이익을 가지면서 굳건한 어떤 주가의 궤적을 지켜왔었죠. 워렌 버핏 며칠 전에 은퇴하겠다라는
충격적인 선언, 뭐 그런 영향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5% 급락하는 또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고요. 역시 뭐 퇴임하는 마당에 가장 직설적인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역을 무기로 삼지 않는 거다. 무역이 전쟁 행위가 될 수 없는 것 당연하다라는 말을 남겼죠. 이러다 보니까 뭐 어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강공 드라이브로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미중 관세 협상이 빠그러지게 되면 완전히 지지 기반 역시도 흔들거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뭐 초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관세 합의를 이끌어냈고 90일 동안 이 관세 협약에 의해서 움직이되, 일단 뭐 유예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스닥이 이런 이 백그라운드에 힘입어서 4.35% 오르게 됐습니다. 다우와 S&P 500이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어제도 역시 계속해서 우상향 궤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참 부러운 그런 부분도 있죠. 굉장히 나스닥 자체가 워낙에 뭐 단단하게 올라서주고 있으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 우회적인 자금들이 다시 돌아 흘러서 나가버리는 해외 자금 유출이라는 굉장히 좀 이 답답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나스닥은 또 호재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매일매일 터지고 있습니다. 무슨 뭐 크리스마스 트리야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미국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 4년 만에 최저, 그러니까 저공 비행을 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 부분 관세 영향 때문에 쭉 하고 올라갈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굉장히 안정적인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나스닥 지수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근원 지수 역시도 뭐 0.2% 각각 상승하는 걸로 보였는데, 전망치에 어느 정도 좀 다다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 트럼프의 이 관세 협상 부분은 더 유연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금리 아닙니까? 금리. 이 제롬 파월이 끝까지 개기고 있죠.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오늘도 역시 새벽에 미 CPI 하락했는데, 아니 우리 왜 안 내려? 아니 왜 우리 안 내려? 계속적으로 제롬 파월에 대해서 지금 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압박을 하고 있어도, 파월 대단합니다. 끝까지 버티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련다. 마이웨이를 가련다. 라는 식으로 지금 미국 자체 내의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관세 영향에 의해서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종교적인 신념같이 딱 내려에 박혀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나 7월에도 기대 접어야 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중 무역 합의의 이 침체, 그리고 불확실성의 어떤 완화는 상당 부분 뭐 최근에 있어 왔지만 이후에 또 어떻게 엎어질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역시도 금융 자본시장이 굉장히 지금 들썩거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예금 금리는 엄청나게 지금 시중은행에서 찍어 내리고 있죠. 거의 뭐 도끼로 나무를 막 사정없이 베듯이 예금을 그냥 완전히 그냥 벌목 수준으로 그냥 찍어내고 있는데, 지금 뭐 산발적으로 나오는 예금 상품, 적금 상품 보면 금리 8%를 던지는 그런 은행들이 있어. 아니 8%가 뭐야 하고 막 서둘러 가입을 해서 이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연 이자가 겨우 6만 원이야. 이 적금이, 이게 적금이야? 연 6만 원이면 이게, 야, 그냥 삼겹살도 못 먹겠다 이러다. 그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예금 적금 금리가 뭐 하방 궤적으로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영끌족 후폭풍도 지금 무시 못하고 있죠. 지금 5년 전에 혼합형 금리로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게 전환이 되면서 변동금리 뭐 5.5% 이상을 내야 되니까 연체율을 뭐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2023년 47% 대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경매는 일단 빚을 못 갚는 거지.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지체가 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문자 탁 날라와. 3개월 지체돼서 즉각 보고에 들어가서 당신은 바로 나가야 됩니다. 자기 집이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어렵게 샀는데 집 자체가 증발이 돼버리면 얼마나 정말 땅을 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주담대 금리는 높고 예금 금리, 예적금 금리는 낮추는, 이러다 보니까 통장 파킹 현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2년 만에 그래서 1000만 개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 어디로 가느냐?
이거 쥐꼬리 금리 실익이 없으니까 대부분 서학개미로 갈아타는 겁니다. 미국 주식시장으로 가자, 아니면 코스피 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자본시장 쪽으로 급격하게 이 자금의 흐름의 양상이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요. 저축 상품은 아무리 뭐 8%, 10% 찍어내면 뭐해, 이거. 아무런 실익이 없어요. 우대금리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아니, 적금조차 안 되는데 8% 적금, 10% 적금 주면 뭐해? 가입이 안 되는데. 납입 한도가 극도로 적어요. 30만원. 월 30만원. 야, 이래가지고 뭐 8%. 이거 그냥 거의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빈 강정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금리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이 시중은행의 금리뿐만 아니라 카드론까지도 지금 굉장히 지금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자 20% 내는 한이 있더라도 쌀은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생활고 때문에 당장 현금이 돌지 않아서 카드론 써야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역대급으로 치솟은 이 신용카드 연체율. 그러니까 그만큼 긁어 썼는데 못 갚는다는 얘기지.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지금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하나, 현대, KB국민, 농협까지도 카드론 잔액이 42조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19% 금리라고 하는데 20% 거의 가까워졌고 5월 15일 내일부터 20% 전격 적용하는 것도 등장하고 됩니다. 놀라운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뭐 시중은행 역시도 지금 건전성 악화가 되는 거고, NH농협 같은 경우는 이자이익 급감하고 건전성 지표 악화되는 대표적인 또 이 악재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뭐 농협이 굉장히 견실한 어떤 이 시중은행으로서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PF 문제뿐만 아니라 이금융권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자이익 뭐 계속해서 줄어들어, 건전성 지표 악화돼. 뭐 심지어는 동경주 농협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8.2% 적금 준다고 하니까 9천억에 몰려버렸네. 아니, 실적을 위해서 8%를 그냥 상품을 생각 없이 냈는데 9천억을 생각 없이 막 받다 보니까 9천억 몰렸어요. 이 돈을 어떻게, 이자를 어떻게 줘? 거의 뭐 1조 가까운 돈이 몰렸는데.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농협 당기 순이익은 뭐 31% 증가했지만 이자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근데 6.9, 거의 7% 급감하면서 경고등이 뭐 반짝반짝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자금 회전율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동산 시장은. 그러니까 자본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틈새를 노리면서 단기적으로 그냥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이 인풋 아웃풋이 굉장히 빛의 속도처럼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 움직이지 못하는. 근데 한국은 조금 이 가격 자체가 너무 왜곡됐고 거품적인 어떤 가격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입출금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냥 회전율이 빨랐었는데, 이거 지금 부동산 침체가 찾아오면서 황금성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거라. 이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이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식어가고 있는 거죠. 부동산 정책 자체가 좀 애매모호했습니다. 작년까지 8월까지만 해도 뭐 거의 8조 9조 뭐 대출을 엄청나게 때려 부었는데, 그 대출 가지고 경기 부양시키고 건설 부양시키려고 하니까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저렴한 공급을 확 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집값의 어떤 이 갭이 커져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 뭐 겨우 5월달 697건에 그치는 거래량, 거래가의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지금 매물 추이만 보세요. 전혀 빠지지를 않아. 85,000에서. 그러니까 서울 매물 자체가 이렇게 돌고 돌지를 않으니까 앞으로 이 가격 조정기는 지금 호가세가 엄청나게 지금 버티고 있지만 6월달 되면 굉장한 어떤 이 조정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의 어떤 확실한 백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저비용으로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두리가 필요하다는 얘기. 이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마무시 그냥 하늘의 모든 별을 따올 만큼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무리하게 대출 받다가 결국에 이자 폭풍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 버리고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필요하고 공공분양 확대해야 되고 임대 아파트 너무나 많이 필요한 그런 어떤 시점이고, 공공의 어떤 주도적 이 부동산 정책이 좀 많이 나와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싼 아파트 안 간다잖아요. 연립 다세대로 수요가 계속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월세화가 되다 보니까 월세값이 또 올라가. 그러니까
지금 주거 안정성 자체가 굉장히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빌라 매매 수급 지수 보세요. 쭉 하고 V자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집주마저도 지금 뭐 유주택자 규제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미뤄졌지 않습니까? 규제가 5월달 됐는데 뭐 지금 뭐 전혀 지금 대선이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어서 제대로 결정을 안 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주택자, 무주택자 다 줍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수역에서 이수 푸르지오 무순위 줍줍 5구제곱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5구제곱 한 세대. 동작구 사당동 굉장히 뭐 좋은 입지죠. 거의 뭐 서울의 상급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전매 제한 없고 거주 의무 없고 재당첨 제한 없습니다. 유주택자도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5월 달부터 유주택자는 무순위 입주 못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결정이 안 났어. 유주택자도 가능합니다. 여기 분양가가 8억인데 지금 매매가가 16억, 17억. 매물로는 거의 뭐 19억까지 가는 곳도 있어요. 소형이지만 시세가 장난이 아니죠. 거의 반값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조금 좀 낯이 익은 게 아니라 낯선 그런 어떤 아파트 이름인데 아무튼 입지는 이수역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동작역도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총신대 입구역, 충신대가 아니라 총신대입니다. 총신대 입구역, 이수역까지 도보 한 10여 분 정도 초역세권을 이루고 있고요. 여의도역까지는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 고속터미널역까지는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뭐 서울 중심부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굉장히 반값으로 나오게 되면 뭐 어마무시한 또 경쟁률이 벌어질 것 같네요. 아무튼 과연 부의 기준은 뭘까? 워렌 버핏의 그 안에 5,000원짜리 커피, 와 200조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비싸다는 말을 한다는 거. 역시 부의 기준은 상대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만족하고 사느냐가 문제죠, 그죠? 뭐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뭐 아파트에 살면 뭐합니까?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단단한 내 집, 작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산다면 뭐 부럽지 않는 그런 어떤 내 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셀프 만족도입니다. 아무리 조단위를 가져도 단단한 내 집 하나 잘 뭐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이런 소박함은 쪽박이 아니라 결국 대박을 내는 징검다리로 가는 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다 보시면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금리 부분이 굉장히 불안정해서 지금 서울의 매물량과 거래량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그런 어떤 거래는 줄어들고 매물은 늘어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6월 달에 아마 대조정기의 모습을 보일 것 같고 금리는 굉장히 지금 뭐 당장 내일부터 20% 적용하는 것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조심해서 잘 들여다보시되 결코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 한번 구독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